시니어를 위한 집 정리를 오늘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정리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네. 무슨 구별하는 이런 게 있는지, 정리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특징 같은 게 있는지 네. 궁금합니다. 살짝 유전자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약간 어렸을 때부터 살짝 그 청소에 그렇게 좀 열심히 했던 사람이기는 해요. 저는 시골인데 원래 글쎄 저희 어머님이 정리를 잘했나라고 또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부지런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체크리스트를 한번 써왔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여기에 나는 몇 점을 해당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원 플러스. 늘 편의점 가면 사실은 고민돼요. 그쵸, 투 플러스 원 플러스 원 항상 고민되는데 그 상품을 좋아한다. 나는 어떨까? 해당되는지. 대형마트 가면 싸잖아요. 아무래도. 네. 대형마트에 가서 주말마다 식재료나 뭐 생필품을 구입한다. 아니면 식사하고 나서 설거지 바로 하시는 분 있고요. 그 다음 날 하시는 분 계시고요. 저 어떤 분들은 이제 이모들 가사 이모들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올 때까지 일주일 동안 하나도 안 하시는 분도 저는 만나 뵀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장 이렇게 나가면 그대로 쌓여 있는 분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수저가 두 분이 사는데 10개, 20개가 나와 있어야 되죠. 양말도 자주자주 빨지 않으니까 3, 40개가 필요한 거고요. 속옷도 마찬가지예요. 자주자주 세탁을 안 하니까 모든 생필품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세일 기간에 대용량으로 나는 물건을 구입한다. 그리고 사용 설명서, CD, 그리고 옛날 비디오 테이프 그런 거 다 모아두었다. 삐삐까지 모아두신 분 봤어요. 어머. 네. 자, 사이즈에 안 맞는 옷 유행 돌아오니까 또 살 빼서 또 살 찌면 입는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유행 돌아오신다고 못 버리세요. 그리고 지인이 주는 물건은 받아가지고 온다. 그죠? 예, 주면 알뜰 하셔가지고 막. 그리고 이사 왔을 때 왜 가구 업체에서 가구 이렇게 바꿔주잖아요. 이렇게 넣어주잖아요. 그거를 10년 동안 계속 한 번도 안 바꾸고 계속 그대로 사시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나무젓가락, 본죽통, 꿀병, 잼병, 일회용 나무젓가락 다 모아놓고 있다. 그리고 홈쇼핑. 자주 본다. 그 나이 좀 드시면 남성분들도 그 홈쇼핑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정리를 어떻게 하는지 좀 잘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4가지로 너무 많으면 기억을 못 하실까봐 줄여서 4가지로 좀 줄여봤어요. 정리하실 때 이렇게 하세요. 방방방 서랍 하시지 마세요. 정리하시려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면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왠지 아세요? 약이 여기 있고 저기 있어요. 자, 탁자 위에 있어요. 특히 아버님들 잘 하시는 게 그 TV 탁자 위에 내 영역이야. 거기 다 있어요. 손톱깎개, 뭐 약 다 있어요. 거기에 다 있어요. 거기서 잠도 주무시고 어머님들 거기서 화장도 하세요. 자, 화장대는 그냥 화장대고요. 거기서 밥도 드시고 잠도 주무시고 손톱도 깎으시고 책도 보시 다 하세요. 그러니까 서재도 사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건을 다 쌓아두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정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약이 한 군데 모여야 돼요. 그죠? 가방도 한 군데 모여야 돼요. 그래서 이쪽 방에 있는 가방 가져와, 저쪽 방에 있는 가방 가져와. 다 이제 정리를 하시다 보면 왔다 갔다 집안을 다 돌아다녀야 돼요. 주방 물건도 마찬가지. 냄비가 신발장에도 있고요. 냄비가 베란다에도 가 있어요. 냄비가 주방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모여야지 정리인데 정리하세요. 그러면 자꾸 위에 있는 물건 자꾸 책상으로 넣는 게 정리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안 돼요. 물건의 종류별로 정리한다. 네. 그런데 자 강의 들으셨어요. 이제 집에 가서 정리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남편 자꾸 얘기하시지 마세요. 또 아내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각자 내 물건이에요. 내 물건 중에서 내가 관심 있는 물건 있죠. 관심 있는 물건 중에서
큰 물건을 정하세요. 뭐냐면 내가 의류가 내 관심이 있어라고 하면 패딩이 부피가 크잖아요. 네. 자, 오늘은 패딩만 딱 한 가지만 하시는 거예요. 다 못 하세요. 전문가들은 한꺼번에 다 하거든요. 자, 내일은 코트, 그 다음엔 자켓, 그 다음에 바지. 바지도 여러 가지 바지가 있잖아요. 쫄바지도 있고, 뭐 청바지도 있고, 면바지도 있고, 정장바지도 있고, 수면바지도 있어요. 한 가지씩만 하세요. 근데 다 모여야 돼요. 세탁소에 전화해서 다 드라이 클리닝 다 해오시고요. 다 빨래 다 하세요. 그래서 정확하게 쭉 펼쳐놓으세요. 그게 정리하는 거예요. 자, 메모하셔도 좋아요. 나 청바지 몇 개. 이렇게 정하시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거 생각하시는 분 많으세요. 버려야 돼. 아직 버릴 단계 아니세요. 네. 버리는 거는 정리의 한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이지 정리가 버리는 거가 정리의 다는 아니에요. 근데 자꾸 버려야 돼 그거에 강박관념이 있으셔서 정리하면은 스트레스 먼저 받으시는 거예요. 네,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문가들은 다 꺼내요. 이렇게 못 꺼내세요. 큰일 나세요. 꺼내시다가 지치세요. 네, 오늘은 밀폐 용기, 내일은 텀블러, 뭐 내일은 담배맛, 내일은 볼펜맛 이런 식으로 딱 한 종류씩만 해가시면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냥 착착착 할 수 있을까요? 네. 네. 그러니까 분류라는 거는 구분하고 나누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데 자, 공구류가 있고 문구류가 있고 욕실용품이 있고 사무용품이 있고 책이 있고 네.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전문가들은 어떻게 하냐면 라인 구성 라인, 그러니까 의류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가방도 들어가고 스카프도 들어가고 한복도 들어가고 보드복도 들어가고 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물건의 위치를요 비었으면 넣는다고 생각하세요. 여기가 뭐 어디라고 생각을 안 하셔서 그냥 옷장이 비었으면 책도 집어넣고 어떤 분은 화장지도 집어넣고 쌀도 집어넣으세요. 네, 주방에 가보면 주방 물건이 아닌 물건이 더 많아요. 공구류도 막 집어넣으세요. 서랍에. 여기가 주방인지 여기가 옷장인지 여기가 책장인지예요. 사실 가구의 목적과 물건만 맞추는 거 되게 심플한데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자, 분류는 사용자별로 분류하시는 거예요. 자, 남편과 내가 있잖아요. 공간도 남편 공간이 있으시고 내가 있으시잖아요. 방도 왜 각자 요즘 많이 쓰시잖아요. 연세가 있으시면 남편분이 뭐 코 고르신다고 뭐 쓰시다고 각자 쓰시는 분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아내분이 제 안방을 딱 차지하고 계시죠. 그래서 남편분은 이제 서재방으로 이렇게 가세요. 그럼 일단은 먼저 내 물건은 내 물건, 남편 물건 이렇게 딱 갖다 놓으세요. 있으면 가져오고 없으면 드리고 막 이걸 먼저 하세요. 네. 하신 다음에 거기서 다시 의류, 거기서 다시 책, 거기서 다시 문서, 거기서 다시 뭐 양말 이런 식으로 다 세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류를 안 하시고 자꾸 넣으세요. 다 지금 꺼냈죠. 네. 다 꺼냈잖아요. 일단 꺼내시고 남편 신발, 내 신발 네. 이렇게 나누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자도 남편 모자, 내 모자. 네. 거기서 다시 창모자인지 니트 모자인지 번거지 모자인지 가방도 배낭인지 가죽 뭐 가방인지 이런 식으로 다 그렇게 나누시는 거예요. 와, 여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큰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좀 어려운데요. 분류만 해서 정리가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 이 그럼요. 분류 다음엔 어떤 게 있나요? 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잘 넣습니다. 잘 버리셔야 돼요. 잘 버리셔야 돼요. 버리는 거에서도 기술이 있어야 돼요. 네, 그 생각 안 해보셨죠? 버리면 되지. 근데 제가 항상 물어봐요. 보자기 어떻게 할까요? 보자기. 딱 한 번 버려요? 안 하세요? 몇 개는 남겨놔야죠. 네네, 꼭 그러세요. 아, 3장만 혹시 모르니까. 몇 개는 혹시 모르니까. 그러니까 저는 보자기가 네.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왠지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불안해요. 네. 혹시 언젠가는 쓸 것 같아서 물건을 맞아요. 버리기도 불안하고 살 때도 불안해요. 혹시 떨어지면 없으면 못 쓰지 않을까? 그러니까 자꾸 사게 돼요. 네. 네, 그 불안이 높아진다는 거. 네, 그래서 잘 버리셔야 돼요. 생각 정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나만의 기준을 세우셔야 돼요. 자, 3년이든 1년이든 그거는 내 기준이 있으셔야 돼요. 전문가들은 왜 1년 동안 안 쓴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의 기준일 수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동안 한 번도 안 썼으면 내년에도 쓸
이유가 별로 없을 거야 라고 해서 버려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머님의 기준은 다른 거예요. 자, 3년이든 5년이든 정해보세요. 이제.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옷은 유효기간이 안 써 있어요. 그죠? 네네. 대부분 사람들은 가면 내 식재료 유효기간 지난 거 버려요. 자, 간장 버려요. 근데 얼마 전에 5년 지난 크림을 버렸다고 어머님이 난리가 나신 거예요. 네. 괜찮아, 나는 발라도 괜찮아 이러셔가지고 그러니까 저희도 조심하게 되는데 버리는 기준은 다 달라요. 다 똑같지 않아요. 자, 1년 안 써도 3년 그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본인의 일단 기준을 한번 정해보세요. 10년이라고 해도 그 안에 버릴 게 생겨요. 그만큼 우리 집에 버릴 게 많아요. 자, 나만의 기준 그렇게 다 이제 꺼냈잖아요. 그러면 본인의 우선순위가 정해져요. 자, 우리 집에 자 핸드폰을 쭉 꺼냈어요. 안 쓰는 핸드폰을 쭉 꺼냈어요. 그러면 이걸 다 남길까? 이거를 좀 이제 버릴 때도 되지 않았을까? 그럼 액정 깨진 거 하나만이라도 버리셔도 돼요. 자, 볼펜 다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써보세요. 안 나오는 거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컵도 다 꺼내보세요. 분산돼 있을 때는 모르는데요. 쫙 줄을 세워놓으면 자, 명품이라고 하죠. 명품이 눈에 쏙 들어와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얘가 못생겨 보여요. 그렇게 비교하면 우선순위가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딱 정해져요. 그렇게 버리셔야 돼요. 그냥 열어놓고 뭘 버리지 하면 못 버려요. 이렇게 뺐다가 내일 아침 돌아오면 또 쓸 것 같아요. 계속 그런 식으로 선택이 어려워져요. 네, 그래서 버리시기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꼭 기억하실 건 뭐냐면 자, 예전에 어머니 오버사이즈셨죠? 네, 어머니 날씬하셨을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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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원래 옛날에는 다 예뻤잖아요. 네. 다 우리 베드로 형제님들 너무 멋지셨고 그러셨을 거예요. 다 똑같아요. 근데 지금은 내 사이즈를 인정해야 돼요. 그죠? 근데 옛날 거를 아직도 두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죠.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물건 가만 생각해 보세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옛날에 썼던 거 추억이 담았던 사진, 편지, 엽서, 앨범 이런 건 다 추억이고요. 예전에 전공했던 피아노, 예전에 뭐 전문했던 뭐 그게 다 과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 입고 나온 옷이 현재고요. 앞으로 아플까봐 샀냐, 앞으로 떨어질까봐 사는 무슨 이런 게 다 미래거든요. 근데 우리 집에 현재보다 미래나 과거가 많은 집이 많아요. 어머님 집을 막 정리하다 보면 옛날 물건이에요. 다 옛날 물건. 그죠? 지금 행복해지기 위해서 사실 정리는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물건을 버릴 때 망설여진다라고 하면 물건만 열심히 보시지 마시고요. 공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간이라는 건 내가 예전에 피아노를 전공해서 저거를 여태까지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안 치는데 비싸다고 안 버렸어. 그러면 걔가 차지하는 공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결정이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사진을 준비한 건 뭐냐면 저게다 설명서고 저게다 폴더폰이고 저 날짜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지금 저게 11년도에 찍은 게 아니라 며칠 전에 찍은 거예요. 아이고. 네. 10년 전. 네. 이렇게 옛날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냐면 자, 버린다 하면 손해본다, 아까워, 쓸 수 있는 건데 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자, 한 평의 공간이 얼마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집이 있으시잖아요. 다 사시는데 살짝 틀리실 거예요. 자, 서울은 최하 2천만 원, 1억까지 가요. 네, 제가 꼭 정리하러 가면 물어보거든요. 안산에 가면 여기는 얼마예요? 여기는 아파트가 얼마예요? 나누기 해보면 평당 얼마의 가격이 나와요. 한 평이요 181cm 키 큰 우리 형제님 누우시면 그 가로 세로 사이즈밖에 안 돼요. 그렇게 안 큰 사이즈예요. 근데 우리는 몇 평을 늘리기 위해서 이사를 간단 말이에요. 자, 25평에서 34평으로 가면 굉장히 획기적으로 뭔가가 집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안 그래요. 어차피 싸가지고 갔다가 빈 공간에 다시 채워요. 그러니까 정리를 한다, 버린다는 것은 손해보는 게 아니라 그 공간을 내가 얻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버리는 게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버려라가 아니라 좀 쉽게 정리할 수 있는 재활용 정리. 그러니까 버리기 전에 한번 활용해 보는 거 어떠세요? 이거 제가 제안을 많이 드리거든요. 반찬통도 모으기만 하거든요. 거기에 공구 정리해도 돼요. 장난감 정리하셔도 돼요.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을 많이 연구를 해요. 그래서 제가 쇼핑백을 한번 준비해 봤어요. 쇼핑백을 수납 바구니로 한번 만들으셔가지고 연습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함께 네. 한번 해보세요. 네. 쇼핑백 다 있으실 거예요. 네. 왜냐하면 쇼핑백이 다 너무 많이 모아두셔가지고 제가 고민을 해서 지금 연구를 한 거예요. 네. 자, 쇼핑백이 있는데 저는 유심히 이 밑단을 많이 봐요. 여기가 좁고 넓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집에 가셔서 보시고요. 예를 한번 든다면 백화점 쇼핑백은 힘이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좀 약간 빳빳한 종이를 하시고 이 상태에서 뭐 여기 중간에 한번 이렇게 눌러주세요. 네. 눌러주시고 이 손잡이는 떼셔도 돼요. 네. 떼셔도 돼요. 아니면 뭐 귀찮으시면 안 떼셔도 상관없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를 안으로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 그러면 이 쇼핑백이 코팅이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튼튼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네모 상자가 돼요.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튼튼해요. 네. 여기에는 속옷 접은 거, 양말 접은 거, 수건 접은 거 어떤 거라도 넣을 수 있어요. 서랍 안에 이거를 넣는 거거든요. 네. 보통 정리하실 때 사람들은 서랍에 보면 물건이 많이 섞여요. 네. 그런데 왜 섞이냐면 칸막이가 없어서 그래요. 네. 네. 그런데 자, 다이소 같은 데 많이 가시잖아요. 네, 네. 그런데 그냥 가세요. 서랍의 높이 깊이도 안 재고 그냥 가세요. 네. 가셔서 사오면 사이즈가 안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또 짐을 늘리게 돼요. 네. 그래서 지금은 연습하는 단계잖아요. 쇼핑백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접으셔서 일단은 뭐에 담아만 놓으세요. 여기는 볼펜 하나 담아놓고 여기는 뭐 지우개 담아놓고 여기는 양말만 담아놓고 속옷 담아놓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정리하면 양말 접는 법 그거 배워야 되겠다. 자, 속옷 접는 법 배워야 되겠다. 수건 접는 법 호텔식으로 막 그것이 정리라고 생각을 먼저 하시거든요. 아니요. 잘 접는 거 그냥 옷만 잘 접을 뿐이에요. 접는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안 접으셔도 돼요. 네. 양말 이렇게 뒤집어 놓으셔도 돼요. 우리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네, 네, 네. 괜찮아요. 근데 정장 양말과 축구 양말과 그죠? 수면 양말과 스포츠 양말과 페이크 양말. 종류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그렇죠? 사람들은 그렇게 자꾸 생각해요. 내가 수건을 예쁘게 못 접어서 정리를 못 하나 보다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자, 이렇게 이걸로 연습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도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요. 분명히 필요해서 제가 산 적이 있는데 필요할 때 막 찾으면 없잖아요. 네. 그럼 여기저기 찾다가 이제 너무 지치니까 그냥 또 사게 되고 이런 경우가 맞습니다.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우연하게 엉뚱하게 생각지도 않은 장소에서 그 예전에 찾던 물건이 나올 적에 아니 얘가 여기서 왜 나와? 무슨 노래 가사처럼 네가 여기서 왜 나와? 이럴 때가 이제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정리하는 것도 좋지만 제자리에 이렇게 딱딱 정말 주소라도 적어갖고 제대로 맞아요. 정리하는 거 이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리를 잘 하는 사람인가, 네. 정리를 잘 못하는 사람인가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원래 정리를 좀 잘해요. 예전에는 참 잘했는데 요즘에 좀 나이 먹어서 안 하는 것 뿐이지 그건 본인 생각.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물건이 가구 위에 나와 있으면 정리를 못하고 가구 안에 들어가 있고 아무것도 안 나와 있으면 난 정리 잘하는 사람. 전문가의 생각은 달라요. 그 서랍 안이 네. 어떻게 되어 있냐는 거예요. 네. 서랍 안을 열었을 때 약이면 약, 양말이면 양말 이렇게 나눠 있어야 되는데 껌부터 사탕부터 손톱깎이, 볼펜, 전선, 핸드폰까지 다 들어 있어요. 네. 그것이 정리가 안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물건의 집. 네. 물건의 장소가 정해져 있어야 돼요. 네. 자, 우산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한 군데 있어야 돼요. 자, 집에 딱 들어가면은 가방을 넣어야 되는데 가방은 거기에 다 있어야 돼요. 자, 신발을 넣어야 되는데 구두는 구두, 운동화는 운동화, 부츠는 부츠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바닥에 놓고 그냥 들어가요. 특히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 가면, 유치원에 가면 정리 시스템이 있어요. 규칙이 있어서 한글을 모르는 아이도 가방을 갖다 놓고 자기 옷을 걸어요. 집에 오면요. 안 해요. 규칙이 없고 시스템이 없어요. 그렇죠?
지금 여기 너무 정리 잘 돼 있잖아요, 여기는. 그러니까 물건의 제자리가 각자가 있어야 되는데 물건의 자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제 강의 끝나고 집에 가실 거잖아요. 다 집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물건에 자리가 없는 거야. 자리가 어디야? 탁자 위가 자리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둠으로 쌓여 있고, 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생각이 어떠시냐면 특히 요리하실 때 양념 있잖아요. 네. 그거를 가스레인지 주변에다 쭉 줄을 세우세요. 네. 그걸 자꾸 집어 넣잖아요. 아유, 못 찾아. 꺼내놔. 매일 쓰는 건데 왜 집어넣어? 이래요. 자, 가스레인지를 켭니다. 온도가 높아지죠. 자, 간장이 문이 열려 있어요. 자, 유통기한 굉장히 짧아져요. 근데 거기다 불을 가열했어요. 그 위와 아래 온도 차이 굉장히 많이 나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굉장히 건강을 신경 써요. 자, 미세먼지 되게 신경 쓰죠. 코로나 때문에 세균 되게 신경 쓰고 손 닦고 막 소독하고 마스크 끼는데 어때요? 문은 열어놓고 먼지는 들어오고 수저는 꽂혀 있어요. 그리고 서랍을 딱 여는데 뭐가 있냐? 빨대 들어있고 나무젓가락 들어있어요. 자, 무엇이 잘못됐는지 주객이 전도가 된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거는 나와 있고 진짜 중요하지 않은 게 진짜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매일 입는 옷은 그냥 막 걸려져 있고 입지도 않고 유행 지나고 버리기 왠지 아깝다 그래서 넣어놓은 것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결혼했을 때 그 이불 있잖아요. 네. 그거 아직도 모카솜이란 이유만으로 다시 튼다고 두시는 분 많아요. 네. 그러니까 물건의 제자리가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 사진에 보시면 예쁘죠. 네. 뭐, 모델하우스 같아. 저렇게 예쁘게 정리하시라고 하시는 건 아니에요. 네. 그냥 서랍에 한 종류만 전 있었으면 좋겠어요. 안경이 안경집에 다 이탈했어요. 그러니까 안경은 안경대로, 안경집은 안경집대로, 안경 닦개는 안경 닦개대로 네.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네. 한 군데 모으셔야 돼요. 그러면 안경 제자리만 있으면 2개면 돼요. 근데 10개, 20개 계속 늘어납니다. 선생님 이제 설명을 이제 듣다 보면 한 번쯤은 저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말 착착착해서 네. 분류하고 버리고 정리하고 그런데 유지하는 게 맞습니다. 지속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울 것 맞습니다. 같아요. 저 유지하고 지속하려면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까요? 네, 사실 오늘 이제 이 강의가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이죠. 너무 많은 걸 알려드리고 싶고 막 진짜 열정이 넘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생각. 정리에 대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은 청소와 정리를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청소를 하시면서 자꾸 본인이 정리를 했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청소와 정리는 대상이 전혀 다르죠. 청소는 먼지와 곰팡이, 쓰레기가 대상이에요. 정리는 물건과 공간이 대상이에요. 전혀 다른. 같이는 하는데 전혀 다른 게 대상이에요. 저희는 공간, 사람을 또 생각하죠. 왜? 어차피 공간을 만드는 일은 사람이 거기서 중심이 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리가 진짜 중요한 건데 사람들은 인테리어가 우리 집의 문제야. 인테리어가 너무 30년 된 아파트라 정리를 하면 뭐하냐. 집을 바꿔야지 자꾸 이래요. 이사를 또 막 가요. 막 포장이사 해가지고 보관이사 해가지고 몇백만 원 들이고 막 커튼 바꾸고 입주 아파트 들어가실 때 처음에 굉장히 좋으셨잖아요. 살다 보면 똑같습니다. 저는 매일 그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정리예요. 아무리 집이 훌륭해도 정리가 안 되면 똑같습니다. 자, 인테리어 하시기 전에 정리하셔야 되고요. 이사 가기 전에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이 마인드, 생각이 안 바뀌면 행동이 절대 안 바뀌어요. 행동이 바뀌어서 습관이 되려면 3개월이라는 시간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습관만 되면. 처음에는 좀 불편해요. 쭉 나와 있던 것을 다 넣으면 좀 불편해요. 헷갈려요. 왜냐면 몸이 기억을 해서 자꾸 그쪽을 가려고 그렇죠. 해요. 근데 두 분이 이제 약속을 하면 자, 박스 테이프는 항상 그 자리에 있고 그죠? 리모컨은 항상 그 자리에 있고 아침에 찾으시려고 베드로님, 형제님 막 찾으셨다 그랬잖아요. 네. 니트는 니트끼리 있으면 금방 찾습니다. 그러면 많은 물건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야지만 그게 유지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 시스템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정리는 보관하는 거, 저장하는 기술이 아닌 잘 쓰기 위함이다라는 거를 꼭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